긍정적으로 생각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살면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때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것들이 유해한 긍정성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 생소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유해한 긍정성은 삶에 대해 좋은 느낌으로만 접근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해한 긍정성이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위로한답시고 다 잘 될 거야. 좋게 생각해. 이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위로와 동정심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이 겪고 있는 실제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에게 사람들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위로의 말이지만 이는 상대방의 고통을 전혀 덜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실망이나 슬픔을 표현하면 그것에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는 분명 좋은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짜 도움이 되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따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유해한 긍정성은 개인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고 고통에 대한 공감보다는 잘못된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실제 행복하지 않을 때 행복하거나 밝게 행동하게 하는 무형적인 압박입니다. 이렇듯 유해한 긍정성은 진실되지 않은 행복이며 개인 및 대인 관계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75% 이상의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매우 자주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습관적으로 무시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감정 억제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그룹에게 불편한 내용의 영화를 시청하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시청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했고 다른 그룹은 감정을 억누르라고 요청했습니다. 역시나 감정을 억제한 그룹은 신체적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감정을 억제하는 데에 두뇌를 사용하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어 인지기능 또한 떨어졌다고 합니다. 행복에 어두운 면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아이들을 데리고 한 그림에서 숫자를 찾도록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행복한 아이들보다 약간은 중립적이거나 슬픈 아이들이 더 많은 숫자를 찾았습니다. 연구자들은 행복한 상태에 있으면 세세한 상황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슬프거나 중립적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문제에 대해 세세한 주의를 기울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 억지로 행복한 감정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울한 기분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는데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해한 긍정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바꿈으로써 유해한 긍정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더 웃어야지. 걱정하지 마. 더 나쁜 경우도 많아. 그렇게 부정적이지 마. 항상 밝은 면을 봐.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 행복한 생각을 해봐. 이와 같은 유해한 긍정적인 말들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당신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힘들어? 뭐라도 할 수 있겠어? 힘들겠다. 그래, 그것에 대해 말해봐. 이 상황에서 좋은 점을 찾기가 어렵겠지만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얘기하고 싶어? 이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전문가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를 원하지 조언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셔야 합니다. 그저 침묵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행복 대신 삶의 의미에 집중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행복에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다소 덧없는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보다는 더 나은 목표인 삶의 의미를 추구하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 없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등 막연한 행복을 쫓는 대신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은 왜 행복하지 않냐가 아닌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냐로 물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주목하고 표현하세요. 힘든 일을 겪을 때 당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일기를 쓰셔도 되고 친구와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의 강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 표현은 실제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상황을 처리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니까요. 당신이 유해한 긍정성의 행동을 취하기 전에 당신의 솔직한 감정을 받아들일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당신이나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200개 이상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할수록 건강이 좋아지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며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너무 행복한 사람들은 과도한 운동, 과도한 지출, 과도한 수면, 넘치는 식욕, 위험한 성적 행동, 약물 및 알코올 남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뭐든 적당한 게 좋겠네요. 이제는 유해한 긍정성에 대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무조건적인 긍정에 대한 생각에 한 번쯤은 물음표를 던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가 아닌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